일자리 방송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한밤에 하는 촛불 시위는 그만 접어둡시다. 심야 촛불 시위는 국민을 너무 우울하게 만듭니다. 더 밀어붙이면 부멜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대신 대낮에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는 데모를 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거 때 약속했던 300 내지 4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이뻐서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경제를 살려달라,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듯 위대한 선택을 한 위대한 국민이 5개월도 채 못 되어 야밤에 촛불을 들고 쇠고기 재협상해라, 이명박 정권 물러나라며 시도 때도 없이 촛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지도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어 놓고 일자리 만들기, 경제 살리기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애타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1200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 여성들, 고령자들, 서민들, 빈곤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태백, 삼태백, 4.5정, 공시족, 88만원 세대, 장미족, 니트족,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세계는 3차 오일 쇼크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곡물파동, 자원파동까지 겹쳐서 지난 2차례의 석유파동 때보다 훨씬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는 지난 정권이 이데올로기 논쟁이다, 과거사 정리다 해서 세상을 마구 들쑤셔 놓았기 때문에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나쁜 결과가 지금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하라고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일할 기회도 주지 않고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빌미삼아 정권 물러나라며 흔들어대면 그 불똥은 누가 뒤집어 쓰겠습니까? 전임 모 대통령처럼 말로만 대통령 못해먹겠다 하지 않고 진짜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8년 동안 매달 23만 8천 개씩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600만 개의 중소기업이 창업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는 8년 내내 호황을 누리면서 미국 국민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은 대통령의 777 못한 포명도 눈감아 주었습니다. 일자리 더 만들어내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년 내내 일자리 20만 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파탄이 늘고 정치가 불안해지고 경제 사회가 흔들리고 날이면 날마다 촛불 시위가 한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 얘기만 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삶의 터전입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가정의 행복, 정치 안정, 경제 안정, 사회 안정, 국가 번영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미친 소고기 수입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미친 쇠고기 수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재협상도 해야지요. 그러나 광우병 소고기 수입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 규제가 많기로 호가 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 정권이 행정 규제를 잔뜩 늘려놓았습니다. 지금도 행정 규제를 통해 30개월 넘는 쇠고기 수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협상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죠? 좋습니다. 진짜 재협상을 한다면 미국이
당장 자동차 재협상부터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간의 신뢰 문제나 무역 보복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미국에 자동차 수십만 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미제 자동차는 달랑 5,000대. 협상은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자동차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누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까? 정부가 그런 사정을 까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머뭇거리면 금방 중국에 추월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활 수준, 소득 수준이 중국보다 10여 배가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국에 추월당하면 우리는 생활 수준, 소득 수준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생활 수준 낮추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적 대재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먼저 촛불을 끕시다. 그리고 요구 조건을 분명히 합시다. 미친 쇠고기 수입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 각자는 제 직분 지켜서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동자는 일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에 노조가 끼어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노조가 쇠고기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를 방해할 따름입니다. 기업인은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며 몸살이지 말고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뽑아놓고 그가 촛불 시위에 흔들리는 것을 뒷짐지고 서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이기적 보수주의자들은 더 이상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학규 대표와 통합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앞세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새천년 민주당 노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국정을 파탄시키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열린 우리당 노선을 따를 것이냐를 분명히 하시죠. 쇠고기 재협상을 내세워 FTA 반대하고 국회 개원 늦추고 거리 데모하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FTA 비준 안 되면 일자리가 30만 개에서 90만 개가 날아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이번 쇠고기 수입 파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 독선, 아집에 대한 성토라 봐도 무방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말을 많이 듣고 말수가 적어야 합니다. 후진타오를 보세요.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무원 야단 그만치고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대통령의 손과 발입니다. 호남 푸대적 그만하고 친박 인사들은 한번 화끈하게 봐주시죠. 반대파와 경쟁 상대를 포용하는 단안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방위 국정 쇄신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면개각, 쇠고기 재협상, 대운하 건설 유보,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서민 보살피기 대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 의표를 찌르는 특단의 개혁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제2의 6.29 선언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상징적 성공 프로젝트인 청계천에서 촛불 시위자들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서민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종합 대책이 제시돼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